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30일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LNG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가는 테마들이 힘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원전, 조선, 방산 쪽으로 힘이 많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또 한번 부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는 LNG 쪽이고, 그거는 조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계속해서 관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8일까지 관세 유예 기간이 있고요. 그 관세 유예 기간 동안 합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촉박하죠, 시간이. 그래서 트럼프는 이 7월 8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이제 당장 8일부터 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그랬듯이 이 관세라는 것은 이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에게 이득이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세계에 대한 경제가 주저앉으면 안 되죠. 미국으로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관세 의도는 지금은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완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부과를 한다라고 했지만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세를 도구로 활용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계속 협상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알래스카 LNG 참여입니다. 알래스카의 LNG 사업을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과 한국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제 LNG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적인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제조 역량이 뛰어난 국가들을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견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견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 가스관에 대해서, 가스 기술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이제 두 국가가 일본과 한국이 될 거고요. 그 두 국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항구 통상본부장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상 채널을 구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알래스카 LNG 참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이 되냐 안 되냐, 사업성이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알래스카에 대한 LNG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북극 항로입니다. 그 북극 항로를 우리가 계속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북극 항로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북극 항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한국으로부터 해서 쭉 넘어가는 것이 러시아와 그 다음에 미국의 알래스카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나가서 아르한겔스크와 그 다음에 상트페르트부르크 이렇게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는 대만 아래로 가서 쭉 돌아가던 그런 항로가 이제 위로 개척이 되면서 항로에 대한 단축이 나타났고, 그 단축 기간만큼 이제 많은 물류 기업들이, 물류 회사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항로가 주요 골목에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알래스카가 특히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에 LNG를 개발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참여 기업들이 한국과 일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북극 항로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의 성향상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이 항로에 대한 그 운항을 자유롭게 그냥 공짜로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여러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참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특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거는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LNG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LNG를 활용해서 지금 발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LNG를 운반하고 그 다음에 LNG를 활용해서 저장하고 운반하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운반을 하는데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LNG 선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LNG 선 외에 LNG 선에 저장하기까지 운반되는 가스관이 있을 겁니다. 그 가스관에 또 관련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장하고 그 가스를 활용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제가 몇 가지 가져와 봤고요. 꼭 제가 가져온 기업들만 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이제 오늘 그 관련 테마들이 좀 몇몇 기업들이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근데 꾸준히 이제 그런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차례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은 코스피에 지금 456위 기업이고요. 4,4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스피 지금 시가총액 4,400억이고요. 외국인 소진율이 9%밖에 되지 않고 한도 주식수가 280만 주밖에 되지 않으면서 전체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루한 그런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고, 하락을 할 때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쭉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도 좀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지금 최근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쭉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실적이 꽤 좋았습니다. 2024년까지 계속 순이익이 좋은 분위기였는데 조금 이제 순이익률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영향도 좀 있고 이 가격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 주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가스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관 제작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7,000원 정도 하고요.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배당률이 한 4% 정도, 4에서 5% 정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꽤나 깊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그리고 제강에 대한 그런 이제 관세가 좀 유예가 되거나 조금 무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왔을 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철강 관세는 지금 부과 중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8일부터 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 철강 관세는 이미 부과된 거라서 이 철강 기업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동성화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보냉제라고 해서 이제 LNG 선박 내에 LNG를 차갑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냉각제로 활용할 수 있는 보냉제, 그죠? 를 동성화이텍이 제작을 하게 되고요. 상장 주식 수는 3천만 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7,800억, 코스닥 83위입니다. 외국인 소진율도 꽤 많죠. 18% 정도 되고, 지금 동성화이텍은 이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10% 가까이가 되고요. 순이익률 7에서 8%, 그 다음에 ROE가 24%가 되면서 ROE가 꽤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3년부터 해서 좀 성장세가 가파른 기업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매출액도 증가하고 이익률도 증가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배당 금액은 크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성장률이 보이고 있고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이익률이 높아지면서 아직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이긴 하지만 PER이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LNG선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도 비중을 계속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15.9% 정도였는데 오늘 날짜로 18%를 돌파했죠. 18.4% 정도. 그래서 꽤나 가파르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미 높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꽤나 이제 오랫동안 최근 이
몇 달 동안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면서 서서히 위아래를 흔들면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성장세가 더 크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당연히 가스하면 생각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한국가스공사도 이제 대왕고래 이슈 이후에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월봉 기준으로 한번 튀었다가 깔아앉긴 했지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 LNG에 대한 부각을 또 받으면서 바닥 라인에서 주봉이 좀 꽤나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위치라고 생각되고요. 상장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이 33%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 4조 가까이에 달합니다. 실적은 당연히 좋죠. 네, 지금 순이익은 작년보다는 좋진 않지만 이번 분기에 조금 감소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LNG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광밴드고요. 성광밴드는 지금 코스피의 7,900억 정도, 코스닥이죠. 81위 정도 기업이고요. 7,900억 하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가 꽤나 보유를 하고 있죠. 24% 정도. 외국인 한도 주식은 지금 2,600만 주 정도로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 돈 잘 버는 기업입니다. 성광밴드도 매출액 2,690억 정도, 영업이익 590억, 당기순이익 500억 정도로 20% 수준의 지금 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률은 조금 높은 편인데 이제 ROE 자체는 9% 정도. 그래서 아까 본행제 기업과는 좀 다르죠. 익률은 조금 낮아도 ROE가 높은 기업이 있으면 이제 익률은 높은데 ROE는 조금 낮은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아무튼 둘 다 좋은 기업인 것 같고요. 성장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은 크게 늘진 않고 있지만 이익 자체가 지금 늘어나는 구조가 보이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알짜 기업으로서 생산 시설을 크게 늘리지 않지만 꾸준히 이익을 벌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이제 일감이 터져서 생산 시설을 늘리기 시작한다면 더더욱 기대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보았을 때는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아직은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익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조선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36만 원이고요. 마찬가지 지금 25조 9천억 정도로 코스피의 18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진율은 33%고요. 7천만 주 정도 지금 주식수가 있고 사실상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업이 ROE가 18%나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이제 이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면 이 시가총액 25조는 훌쩍 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관련 테마들이 좀 이제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한번 힘을 받는 구조인데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14조 7천억 정도로 지금 코스피 37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너무 주식수가 많습니다. 8억 8천만 주 정도로 워낙 이제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때 많은 주식수를 발행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일단 굉장히 주가가 높기도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제 조선에 대한 힘을 받으면 이 삼성중공업도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조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LNG 선에 대한 발주가 이제 얼마나 나오는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 기업들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트럼프에 대한 LNG 개발 압박이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관세에 대한 이슈와 함께 이 알래스카에 대한 LNG 소식이 간간히 들려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중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가 북극 항로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면 알래스카 LNG가 이제 가시화가 되면 충분히 이 기업들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래스카 LNG가 아니더라도 사실 미국 내에서도 계속 AI에 대한 필요성, AI에 대한 그런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 전력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기존에 원자력 관련 종목을 주로 리뷰를 했었고,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리뷰를 했는데요. 결국엔 가스터빈 하면 이제 LNG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LNG에 대한 전력 이 인프라 구축이 원자력보다 훨씬 또 빠르고 이게 가격이 좀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서야 LNG에 대한 발전 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에너지원들을 대형 원전도 있겠지만 사실상 가스 터빈을 활용한 가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가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스 철강, 가스관, 그 다음에 LNG선에 들어가는 본행제, 그 다음에 LNG선, 그리고 가스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가스관의 또 이음새를 제작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코스피에 대한 전망이 연말에 코스피 밴드를 3,700, 뭐 4,000까지 얘기를 하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7, 8월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부채 이슈와 미국에 대한 그런 이제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될 텐데 증권사들이 이제 괜히 그렇게 밴드를 넓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밴드가 이제 확장된 만큼 이제 주목받던 기업들이 또 한 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게 이 LNG 관련된 기업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기업들은 테마도 테마이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을 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PER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속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